그날 나는 아버지의 시신을 불태우는 장례식장에서 그의 죄를 뿌리며 속으로 맹세했다. 이 고통, 이 배신, 내가 다 갚아줄게. 27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그 순간 내 손에 쥔 죄는 아직도 뜨거웠다. 그리고 그 죄가 바람에 흩어지듯 내 복수의 불꽃이 타오르기 시작했다. 나는 칼을 들고 어머니의 문을 두드렸다. 그녀의 눈에 스치던 공포가 바로 내가 27년 동안 느꼈던 그 공포였다. 엄마, 이제 내 차례야. 내가 나를 버린 대가로 내 모든 걸 빼앗을게. 내 이름은 한지은. 서울의 번잡한 강남거리에서 자란 평범한 듯 보이지만 속으로는 항상 무언가 텅 빈 여자. 27살, 직장인으로서의 삶은 안정적이었다. IT 회사에서 프로그래머로 일하며 매일 아침 지하철을 타고 출근하고 밤늦게 퇴근해 라멘 한 그릇으로 하루를 마감하는 그런 삶. 하지만 그 안정은 가짜였다. 내 가슴 속에는 항상 검은 구멍이 있었고 그 구멍은 27년 전의 그날부터 시작됐다. 어린 시절 기억은 희미하다. 5살 무렵 나는 갑자기 낯선 집으로 끌려갔다. 지은아, 여기서 잘 지내야 해. 엄마 아빠가 곧 데리러 올게. 어머니의 목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맴돈다. 하지만 그 곳은 영원히 오지 않았다. 대신 새로운 선마 아빠가 나타났다. 그들은 나를 집양했다고 말했다. 우리가 내 진짜 가족이야. 하지만 나는 알았다. 그들의 눈빛에 숨겨진 거짓을. 나는 울었고 소리쳤고 심지어 도망치려 했지만 그들은 나를 단단히 묶어두었다. 학교, 친구, 모든 게 바뀌었고 나는 점점 그 새 가족에 적응하는 법을 배웠다. 아니, 적응하는 척하는 법을. 성장하면서 나는 그 비밀을 파헤치려 애썼다. 입양 서류를 훔쳐받고 은밀한 대화를 엿들었다. 그 집안이 가난해서. 그래, 우리한테 와서 잘 됐지. 입양 부모의 대화 조각들이 퍼즐처럼 맞춰졌다. 내 진짜 가족은 가난한 친가 쪽 시골에서 온 부모였다. 아버지는 공장에서 일하는 노동자, 어머니는 집에서 바느질로 생계를 꾸렸다. 그리고 나는 그들의 희망이었다. 하지만 왜 나를 버렸을까? 왜 27년 동안 아무 소식도 없었을까? 그 의문이 나를 갉아먹었다. 대학 시절, 나는 심리학 수업을 들으며 사람의 마음을 공부했다. 배신의 심리, 상실의 고통, 복수의 메커니즘. 책 속에서 내 삶을 봤다. 프로이트의 무의식, 니체의 영혼회귀. 모든 게 내 안의 분노를 정당화해주는 듯 했다. 직장 생활 중에도 나는 밤마다 노트북 앞에 앉아 가상의 시나리오를 썼다. 만약 그들이 돌아온다면? 나는 어떻게 할까? 그 시나리오는 점점 구체화됐고 잔인해졌다. 그러던 어느 가을 저녁, 내 삶이 뒤집혔다. 퇴근 후 집으로 돌아오니 전화가 울렸다. 모르는 번호. 여보세요. 내 목소리가 떨렸다. 상대는 침묵 후 떨리는 여자 목소리로 말했다. 지은 씨. 한지은 씨 맞나요? 그 목소리 어딘가 익숙했다. 누구세요? 나는 내 친어머니야. 27년 만에. 미안해. 그 순간 세상이 멈췄다. 나는 핸드폰을 쥔 채 바닥에 주저앉았다. 친어머니. 그 단어가 내 가슴을 찔렀다. 왜 지금? 그녀는 울먹이며 말했다. 설명할게. 만나서. 내가 태어난 이유, 입양된 이유, 다 말할게. 그리고 우리는 내가 필요해. 다시 가족으로 받아들이고 싶어. 필요해. 그 말에 내 안에 무언가가 끓어올랐다. 27년 동안 나 없이 살았으면서 이제 필요하다고? 나는 웃음이 나왔다. 차가운 비웃음. 좋아요. 만나죠. 통화를 끊고 나는 거울 앞에 섰다. 내 눈빛이 변해 있었다. 더 이상 약한 소녀가 아니었다. 복수의 여인이었다. 다음 날
우리는 서울의 오래된 찻집에서 만났다. 그녀는 늙어 있었다. 50대 중반쯤 주름진 얼굴에 피곤한 눈 옆에 앉은 남자는 내 친아버지였다. 그는 더 초췌해 보였다. 공장 노동자의 흔적이 몸 전체에 새겨져 있었다. 지은아, 어머니가 손을 뻗었지만 나는 피했다. 설명하세요. 왜 나를 버렸나요? 그녀의 이야기가 시작됐다. 27년 전 그들은 가난했다. 아버지는 사고로 다리를 저는 몸이 됐고 어머니는 임신 중이었다. 너는 우리 희망이었어. 하지만 출산 후 병원이 돈이 없어서 그녀는 울었다. 병원에서 입양을 권유받았고 그들은 거절할 수 없었다. 우리는 매일 내 생각을 했어. 하지만 연락할 방법이 없었어. 내 입양 부모가 우리를 위협했어. 위협. 내 입양 부모. 그들은 항상 착한 척했지만 이제 보니 그들도 더러웠다. 그리고 이제 왜 돌아왔나요? 아버지가 말했다. 우리 집안이 재산이 생겼어. 친척들이 모여 사업을 시작했어. 작은 회사지만 안정적이지. 그리고 내 동생들이 있어? 내가 장녀로서 돌아오면 가족이 완성돼. 장녀, 재산. 내 머릿속에서 퍼즐이 맞춰졌다. 그들은 나를 필요로 돌아오게 하려 했다. 혈육의 감정. 그건 거짓말. 그들의 눈빛에 탐욕이 스쳤다. 나는 미소 지었다. 알겠어요. 생각해볼게요. 하지만 속으로는 이미 계획을 세웠다. 이 배신의 사슬을 끊고 그들을 무너뜨릴 거다. 집으로 돌아와 나는 옛 사진을 꺼냈다. 5살에 내가 웃는 사진. 그 뒤에 숨겨진 진실을 파헤치기로 했다. 먼저 입양 부모에게 연락했다. 엄마, 아빠. 진짜 가족이 왔어요. 그들의 반응은 예상대로였다. 공포. 지은아, 그건 잊어버려. 우리는 내 가족이야. 하지만 나는 이미 그들의 비밀을 알았다. 그들은 친가에 돈을 주고 나를 샀다. 입양이 아니라 구매였다. 그날 밤 나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분노가 나를 삼켰다. 27년의 상실. 잃어버린 어린 시절, 친구들, 진짜 혈육의 온기. 모든 게 그들의 탐욕 때문에. 나는 노트북을 열고 복수 계획을 적었다. 단계 1. 그들의 약점을 파악한다. 친가의 사업, 입양 부모의 재산. 단계 2. 속으로 파고든다. 가족으로 돌아가 내부에서 무너뜨린다. 단계 3. 불꽃을 지핀다. 그들이 나를 버린 대로 그들을 버림받게 만든다. 다음 주 나는 친가 집으로 갔다. 시골 마을, 경기도 외곽. 그 집은 예전보다 커져 있었다. 작은 공장과 창고가 붙어 있고 직원들이 분주히 움직였다. 지은아. 왔어. 어머니가 안아주려 했지만 나는 한 걸음 물러섰다. 반갑네요. 가족이시라면서요. 집안 분위기는 이상했다. 동생 둘, 오빠 하나, 그들은 나를 호기심 어린 눈으로 봤다. 막내 동생 지훈은 20대 초반, 대학생. 누나, 진짜 우리 누나야? 와, 예쁘다. 그의 미소가 순수해 보였지만 나는 경계했다. 오빠 지호는 사업을 돕는 듯 바빴다. 지은 누나, 사업에 관심 있어? 같이 해보자. 저녁 식사 자리에서 그들은 나를 환영했다. 하지만 대화 사이사이 돈 이야기가 흘러나왔다. 회사 매출이 올해 10억 넘었어. 내가 오면 더 커질 거야. 아버지가 웃었다. 그 웃음에 나는 구토가 날 뻔했다. 그들은 나를 자산으로 봤다. 장녀로서의 상속, 사업의 얼굴.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속으로 웃었다. 좋아, 내 놈들의 게임에 끼워줄게. 하지만 내 규칙으로. 그날 밤
나는 지훈의 방에서 몰래 서류를 훔쳐봤다. 사업 장부, 계약서. 회사는 불법 대출로 버티고 있었다. 친척들의 투자, 하지만 배경에 어두운 그림자. 내 입양 부모의 이름이 적혀 있었다. 그들이 돈을 대고 지분을 쥐고 있었다. 모든 게 연결됐다. 27년 전 그들은 나를 사들인 대가로 친가의 미래를 통제했다. 이 개자식들 나는 이를 갈았다. 복수의 첫걸음은 그날 시작됐다. 나는 지훈에게 다가갔다. 동생아, 누나랑 이야기 좀 해줄래? 내가 가족의 비밀을 아는지 그는 당황했지만 순진하게 털어놨다. 누나, 엄마, 아빠가 과거에 잘못한 게 있어? 내 입양 때문에 그의 말에서 더 깊은 배신이 드러났다. 친가는 나를 버린 후 입양 부모와 거래를 계속했다. 매년 기부 명목으로 돈을 받으며 침묵했다. 분노가 폭발할 뻔했다. 하지만 나는 참았다. 고마워, 지훈아. 누나가 지켜줄게. 그 말로 그의 신뢰를 샀다. 이제 내부 요원이 생겼다. 다음 단계, 입양 부모를 흔든다. 서울로 돌아와 나는 부모님 집을 찾았다. 그들은 여전했다. 호화로운 아파트, 명품 가방. 지은아, 그 집안은 피해라. 가난뱅이들이야, 어머니가 말했다. 나는 웃었다. 엄마, 나 이제 알아. 27년 전 나를 산 거 맞죠? 돈으로. 그들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아버지가 소리쳤다. 그게 무슨 소리야? 하지만 나는 증거를 들이밀었다. 훔친 서류. 이거 경찰에 넘기면 어떻게 될까요? 입양 중개, 불법 거래, 그들은 무릎 꿇었다. 지은아, 용서해. 우리는 내가 잘 되라고. 잘 되라고? 나 없이 사치 부리라고 나는 차갑게 말했다. 돈 내놓으세요? 아니면 다 잃어요. 그날 나는 첫 번째 피를 맛봤다. 5억 원 복수의 자금. 이제 친가를 향한 칼날을 벼린다. 복수의 불길이 타오르기 시작했다. 그 5억 원은 단순한 돈이 아니었다. 그것은 내 상처를 치유하는 약이 아니라 더 깊은 상처를 파는 독이었다. 매일 아침 나는 은행 앱을 열고 그 숫자를 보며 미소 지었다. 이게 시작이야. 하지만 밤이 되면 악몽이 나를 괴롭혔다. 5살에 내가 울부짖는 꿈, 엄마, 왜 버려? 그 소리가 귀를 찔렀다. 나는 친가에 더 깊이 파고들었다. 주말마다 그 마을로 내려갔다. 지은 누나, 같이 공장 구경 가자. 지훈의 열정적인 제안에 나는 따라갔다. 공장은 작지만 효율적이었다. 직원 20명, 주로 플라스틱 부품 생산. 우리 사업, 누나가 IT 전문가라니 온라인 마케팅 도와줄 수 있지? 오빠 지호가 물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물론. 내가 시스템 짜줄게. 실제로는 그 시스템 속에 구멍을 만들었다. 서버에 백도어를 심고 데이터 유출을 준비했다. 표면상으로는 완벽한 도움이었다. 가족 모임에서 나는 웃고 대화에 참여했다. 어머니의 요리를 칭찬하고 아버지의 옛 이야기를 듣는 척했다. 하지만 내 안은 차가웠다. 그들의 모든 말, 모든 행동을 분석했다. 심리학 지식이 유용했다. 어머니의 죄책감, 아버지의 후회, 동생들의 무지. 그 틈새를 노렸다. 한 달 후 첫 번째 균열이 생겼다. 나는 입양 부모로부터 더 많은 돈을 뜯어냈다. 이번엔 3억. 아니면 언론에 터뜨려 그들은 순순히 따랐다. 공포에 질린 눈빛이 만족스러웠다. 그 돈으로 나는 변호사를 고용했다. 입양 무효 소송을 준비. 하지만 그건 황자였다. 진짜 목표는 친가의 사업을 무너뜨리는 것. 지훈과 가까워졌다. 그는 순수했다. 누나, 어렸을 때 엄마가 내 사진 보면서 울었어.
정말 미안해. 그의 말에 내 가슴이 아팠다. 이 아이는 죄가 없어. 하지만 복수는 선택적이지 않다. 가족 전체가 배신의 일부였다. 나는 지훈에게 속삭였다. 동생아, 사업에 문제 있어? 오빠가 돈을 빼돌리고 있대. 지훈의 눈이 커졌다. 설마. 오빠가 나는 증거를 조작한 사진을 보여줬다. 지호의 은행 거래 내역, 가짜지만 설득력 있게. 누나 믿어. 조용히 조사해봐. 지훈은 고개를 끄덕였다. 형제간의 의심이 싹 텄다. 완벽했다. 그 사이 친어머니가 나를 붙잡았다. 지은아, 너 왜 이렇게 차가워? 우리는 진심이야. 나는 그녀의 손을 뿌리쳤다. 진심. 27년 동안 어디 계셨어요? 나 혼자 울 때 누가 안아줬나요? 그녀는 울었다. 우리가 잘못했어. 하지만 이제 보상할게. 상속권 다 내 거야. 상속권. 그 단어가 내 분노를 키웠다. 보상. 돈으로. 그 돈이 내 잃어버린 시간을 돌려줄까요? 나는 소리쳤다. 집안이 조용해졌다. 아버지가 끼어들었다. 지은아, 진정해. 가족이잖아. 가족. 당신들이 나를 팔아넘긴 가족, 비밀이 터졌다. 모두가 충격에 빠졌다. 동생들이 나를 봤다. 누나. 그게 사실이야? 그날 밤, 집은 지옥이었다. 지호가 아버지와 다퉜고, 지훈은 방에 틀어박혔다. 어머니는 나를 붙잡고 빌었다. 가지마, 제발. 하지만 나는 갔다. 서울로. 내 아파트에서 나는 와인을 마시며 웃었다. 첫 번째 타격 성공. 가족의 결속이 흔들렸다. 다음 단계는 사업이었다. 나는 익명으로 세무당국에 제보했다. 불법 대출, 탈세 의심 증거는 내가 만든 가짜 문서. 공장 직원에게도 접근했다. 회사 경영이 엉망이래요. 월급 늦어요. 소문이 퍼졌다. 주문이 줄기 시작했다. 입양 부모 쪽도 조여왔다. 나는 그들의 회사에 해킹을 시도했다. 동료 프로그래머의 도움으로 재무 데이터를 조작했다. 주식 폭락. 그들은 나에게 전화했다. 지은아, 내가 한 짓이야. 제발 멈춰. 멈추라고. 당신들이 나를 시작한 거잖아. 분노와 쾌감이 뒤섞였다. 하지만 후회도 스쳤다. 지훈의 얼굴이 떠올랐다. 미안해, 동생아. 그러나 멈출 수 없었다. 이건 정의였다. 배신에 대한 공정한 대가. 2달째, 친가 사업은 위기에 처했다. 매출 30% 하락. 가족 모임은 싸움터. 지호가 나를 의심했다. 누나, 너 이상해. 갑자기 나타나서 나는 무죄를 가장했다. 오빠, 나도 피해자야. 같이 해결하자. 하지만 속으로는 칼을 더 깊이 찔렀다. 고조는 갑자기 왔다. 어머니가 쓰러졌다. 스트레스로 인한 뇌졸중. 병원에서 가족이 모였다. 아버지가 울었다. 지은아, 내 탓이야. 내가 돌아오면서 그 말에 내 가슴이 찢어졌다. 하지만 나는 차갑게 말했다. 내 탓. 27년 전 당신들의 탓이잖아. 병실을 나서며 나는 결심했다. 이제 최종 일격. 모든 걸 잃게 할 거다. 어머니의 병실은 가족의 균열을 적나라하게 드러냈다. 모니터의 삑삑 소리만이 침묵을 채웠다. 지훈은 내 옆에 앉아 손을 떨었다. 누나, 엄마. 괜찮을까? 그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나는 그의 어깨를 토닥였다. 괜찮아. 누나가 있잖아. 거짓말. 나는 이미 그들의 끝을 설계했다. 병원 복도에서 지호와 마주쳤다. 그의 눈빛은 저기로 물들어 있었다. 너 때문이야.
내가 와서 다 망쳤어. 나는 피식 웃었다. 오빠, 나도 피해자라고. 하지만 진실을 직면해야 해. 나는 주머니에서 USB를 꺼냈다. 이거 봐, 사업 장부. 오빠가 빼돌린 돈. 그는 창백해졌다. 이게 뭐야? 내가 아니야. 증거는 거짓말 안에 조작된 데이터가 그의 미래를 무너뜨렸다. 그는 주먹을 쥐었지만 포기했다. 좋아, 내가 이겼어. 하지만 엄마는? 그날 나는 병원을 나와 서울로 돌아왔다. 내 아파트는 이제 전쟁 본부였다. 벽에 붙은 포스트잇들 타임라인, 약점, 타겟. 입양 부모는 이미 파산 직전. 그들의 회사 주식이 50% 폭락했다. 나는 마지막 통화를 했다. 돈 다 썼어. 이제 내 차례. 자살해. 아니면 감옥 가. 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렸다. 지은아, 제발. 우리는. 당신들은 가족이 아니야. 통화 끊음. 다음 날 뉴스에 나왔다. IT 기업 임원 자살린의 첫 희생자. 눈물이 흘렀다. 슬픔. 아니, 해방. 친가 쪽은 더 급박했다. 세무조사 들어왔다. 공장 문 닫고 직원들 해고. 아버지는 매일 술에 취해 울부짖었다. 왜 우리한테 이런 일이? 나는 방문하며 위로했다. 아빠, 나랑 같이 해결해요. 하지만 속으로는 추가 제보. 환경오염 공장 폐수 문제. 벌금 폭탄. 지훈은 변했다. 누나, 너 뭔가 숨기고 있지? 그의 직감이 날카로웠다. 나는 그를 유혹했다. 동생아, 나랑 도망갈래? 이 집 떠나서 새 삶기. 그는 흔들렸다. 엄마 아빠 버릴 순 없어. 그럼 내 선택이야. 어머니가 깨어났다. 약해진 목소리로 나를 불렀다. 지은아. 미안해. 내가. 우리 딸이야. 그 말에 내 분노가 흔들렸다. 27년의 공백이 채워지는 듯 했다. 하지만 너무 늦었다. 나는 속삭였다. 엄마, 이제 알아? 하지만 이미 끝났어. 퇴원 후 가족은 산산조각 났다. 지호는 집을 나갔고 사업은 파산. 아버지는 빚더미. 지훈만이 나를 따랐다. 누나, 나랑 같이 살아. 우리는 서울로 왔다. 그의 순수함이 나를 괴롭혔다. 이 아이를 이용한 내가 괴물인가? 복수의 절정은 다가왔다. 나는 마지막 카드를 꺼냈다. 언론. 익명기사, 가난한 가족의 비극, 딸 팔아넘긴 27년의 비밀. 세상이 떠들썩했다. 친가 이름, 입양 스캔들. 기자들이 마을을 뒤덮었다. 어머니는 다시 쓰러졌다. 치명적. 병원에서 아버지가 나를 찾았다. 내가 한 짓이야? 왜? 나는 차갑게 웃었다. 왜? 당신들이 나한테 한 짓처럼. 그는 무릎 꿇었다. 용서해. 제발. 하지만 용서는 없었다. 나는 나갔다. 뒤에서 그의 울음소리. 이제 상실의 맛. 가족은 무너졌다. 하지만 내 안의 구멍은 더 커졌다. 복수는 승리인가? 아니, 영원한 고통. 파국이 다가오고 있었다. 뉴스가 터진 후 마을은 지옥이었다. 기자들의 플래시가 아버지의 얼굴을 비추고 이웃들의 비웃음이 어머니의 창문을 두드렸다. 지훈은 내 아파트에서 나오지 않았다. 누나, 이게 다 뭐야? 우리 가족. 왜? 그의 질문에 나는 대답할 수 없었다. 대신 안아주었다. 미안해. 하지만 이게 정의야. 정의. 그 단어가 이제 웃기게 들렸다. 27년의 세월 동안 나는 정의를 갈망했다. 하지만 이제 보니
정의는 복수의 다른 이름일 뿐 나는 지훈을 보냈다. 집에 가봐. 엄마 곁에 있어. 그는 갔다. 그리고 돌아오지 않았다. 입양 부모의 장례식. 어머니만 남았다. 그녀는 나를 불렀다. 지은아. 내 아빠가. 왜 그랬을까? 나는 방문하지 않았다. 대신 편지 한 장, 이게 끝이야. 당신들의 배신에 대한 그녀의 답은 없었다. 아마도 자책 속에 쓰러질 터. 친가의 최후를 지켜봤다. 사업은 완전 파산. 아버지는 빚 독촉에 시달리다 술집에서 칼에 찔렸다. 우발적 사건. 하지만 내 제보가 원인이었다. 위협적인 사업가라는 루머. 병원에서 그는 마지막 말을 남겼다. 지은아. 사랑했어. 그 말에 내 눈물이 흘렀다. 사랑. 너무 늦은 말. 어머니는 요양원으로 갔다. 지호는 감옥. 탈세 혐의. 지훈은 사라졌다. 나는 그를 찾으려 했지만 포기했다. 복수의 대가로 잃은 또 하나의 가족. 혼자 남은 나는 거리를 걸었다. 서울의 네온사인이 내 얼굴을 비췄다. 자유로웠지만 공허했다. 심리학 책을 다시 펼쳤다. 복수는 피해자를 또 다른 가해자로 만든다. 맞았다. 나는 괴물이 됐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다. 마지막 타겟, 나 자신. 왜? 이 고통을 끝내기 위해 나는 옥상으로 올라갔다. 바람이 불었다. 이게 끝인가? 아래로 보이는 도시가 웃었다. 그 순간 전화가 울렸다. 지훈. 누나. 어디야? 엄마가 깨어났어. 너를 찾고 있어. 그의 목소리에 내 발이 멈췄다. 후회. 아니, 새로운 시작. 아니. 복수는 끝나지 않았다. 나는 웃었다. 곧 갈게 칼을 쥐고. 옥상에서의 그 순간 나는 선택했다. 내려가기로. 복수는 순환이다. 끝나지 않는다. 지훈의 목소리가 나를 끌어당겼다. 요양원으로 갔다. 어머니는 약해져 있었다. 지은아. 왔어. 그녀의 손이 떨렸다. 나는 잡았다. 엄마. 미안해. 그 말은 진심이었다. 아니, 반쯤. 분노가 여전했지만 피로가 밀려왔다. 그녀는 눈물을 흘렸다. 우리가 잘못했어. 내가 태어난 이유는 사랑이었어. 하지만 가난이 우리를 망쳤어. 그녀의 고백이 쏟아졌다. 27년 전 병원에서 입양을 강요받았다. 입양 부모의 돈, 친척들의 압력. 너 없이 살았지만 매일 후회했어. 나는 들었다. 모든 걸 그리고 용서? 아니. 하지만 이해. 엄마, 이제. 놓아줄게. 하지만 속으로는 마지막 계획. 요양원 기록 조작. 그녀의 치료비 중단. 가족의 배신 명목. 지훈이 왔다. 누나, 우리 다시 시작하자. 그의 눈에 희망.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함께 사는 삶. 하지만 밤에 나는 몰래 움직였다. 지호의 감옥 방문. 오빠, 풀려날 때까지 기다릴게. 거짓. 그의 변호를 방해했다. 고조는 어머니의 죽음이었다. 치료 중단으로 그녀는 평화롭게 갔다. 장례식장에서 가족은 모였다. 지훈, 지호, 가석방, 아버지의 빈소처럼. 누나. 내가 지훈의 의심. 나는 부정했다. 아니야. 운명이야. 하지만 그는 알았다. 너 복수했어. 싸움. 그는 나를 때렸다. 괴물. 나는 피를 흘리며 웃었다. 맞아. 당신들 때문에. 그날 나는 도망쳤다.
서울의 밤으로. 경찰이 쫓아왔다. 모든 증거가 나를 가리켰다. 잡힐 순간 나는 칼을 들었다. 이게 공정한 대가야? 도망의 끝은 공항이었다. 티켓 쥐고 해외로. 하지만 지훈이 기다렸다. 누나, 가지마. 그의 눈에 눈물. 우리 가족이잖아. 그 말에 무너졌다. 27년의 고리가 풀렸다. 나는 포기했다. 경찰의 자수. 재판. 모든 게 드러났다. 배신의 역사, 복수의 순환. 판사는 말했다. 당신의 고통을 이해하지만 법은 법입니다. 무기징역. 감옥에서 나는 썼다. 내 이야기. 출간됐다. 베스트셀러. 세상이 공감했다. 그녀의 복수는 우리의 거울. 지훈이 왔다. 누나, 용서해. 우리는 울었다. 진짜 가족. 하지만 늦었다. 철창 너머. 결말은 아이러니. 복수는 나를 자유롭게 하지 않았다. 대신 용서가. 하지만 그 용서는 감옥 안에서만. 이제 나는 평화롭다. 27년의 상처가 아물었다. 복수의 재가 바람에 흩어지듯.